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일하는 다니엘 그린우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경험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몇 달 전 환경보호청 사무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숫자들과 그래프를 보다 보니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등 모든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야.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어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회색빛 하늘이 마치 제 우울한 기분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얼마 전에 본 돌루겁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과학자들의 경고가 무시되고 정치와 경제 논리에 밀려 지구가 파괴되어 가는 내용이었죠. 영화를 보면서 설마 현실이 저렇게 되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보고서는 영화보다 더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회의 시작해요. 동료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환경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날이었죠.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또다시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는 더 강력하고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이대로는. 다니엘,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기업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환경을 위해 일해왔지만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한 건 근래가 아니었긴 하죠. 저는 이전부터 강력하게 산림보호와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하자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건 2020년 캘리포니아 산불을 경험한 직후였습니다. 약 4개월가량 멈추지 않고 눈앞에 산림과 야생동물들을 모조리 태워버렸던 바로 그 산불. 저는 그때 저를 애정어린 손길로 키워주신 고모할머니를 잃었어요. 그분은 고령의 유독가스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 앓으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리고 그 산불의 원인은 바로 기후변화였습니다. 이후 저는 여러 환경보호단체에 가입하여 산림 파괴 반대 시위, 개발 반대 시위, 해양 보호 시위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 바뀌는 것은 그다지 없었죠. 그냥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탁상 노릇만 하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오늘의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 하지만 사직서 제출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제 책상 위에 놓인 국제환경 컨퍼런스 초청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음 주에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였죠. 사실 별로 참가할 생각이 많지는 않았던 컨퍼런스였는데 그냥 충동적인 마음이었어요. 될 대로 되라는 마음,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그래, 이번 기회에 한국에 가보자. 어쩌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사직서 대신 출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차에 오르자마자 제 눈은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이게 다 숲이에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울창한 숲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고 도로 양옆으로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게다가 빌딩 옥상이나 벽면에도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녹지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랍니다. 운전기사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1970년대만 해도 민둥산이었던 곳이 지금은 이렇게 푸르게 변했죠. 제 생각과 다른 모습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 그리고 서울이 굉장히 개발된 큰 도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예상한 건 그저 빽빽한 콘크리트 벽들이 무리지어 늘어져 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도시 한가운데에 녹지라니?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저는 곧바로 컨퍼런스장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전 세계에서 온 환경 전문가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지만 솔직히 말해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때였어요.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우연히 한 한국인 참가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한국산림청에서 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다니엘 그린우드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소속이에요. 저희는 서로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아까 차에서 본 풍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나요? 민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나라의 자랑스러운 산림 녹화 성공 사례예요.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의 산은 거의 다 민둥산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그의 말에 저는 더욱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나무를 심는 게 가능했다니 믿기 어려워요. 어떻게 했는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민수 씨는 기꺼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산림 상황, 박정희 정부의 산림 녹화 정책, 전 국민적 참여, 그리고 그 결과로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산림청에서 주최하는 현장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다면 함께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 전혀 몰랐죠. 다음날 아침 저는 민수 씨와 함께 서울 근교의 한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산길을 오르면서 민수 씨는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울창한 숲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60년 전만 해도 완전히 민둥산이었어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 속 풍경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나무는커녕 풀 한 폭이 없는 황폐한 산의 모습이었죠. 한국전쟁 이후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사용했어요. 게다가 일제강 점기 때 일본이 많은 나무를 베어갔고요. 그 결과 산은 완전히 황폐해졌죠. 저희는 계속해서 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는 한국의 산림 녹화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산림 녹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았어요. 1973년부터 1987년까지 1, 2차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을 실행했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나무 심기를 국민운동으로 확대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민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먼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체계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죠.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빨리 자라는 나무를 중심으로 숲을 이루는 전략을 채택했고 입산 통제 정책을 실시했다고 해요. 또한 연료로 사용할 나무 숲은 따로 조성하고 화전 정리 사업을 진행했죠. 이 모든 노력이 새마을운동과 연계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1960년대 초 10% 미만이었던 산림 녹화율이 현재 64%까지 증가했어요. 이제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림 비율 4위, 도시숲 면적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워요.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성공 사례를 인정하고 있나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유엔과 FAO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산림 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죠.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희 앞에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와!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니엘 씨, 이게 바로 저희가 이루어낸 변화예요. 불과 60년 만의 말이죠.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무력감과 절망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보고 들으니 많은 것을 깨닫게 되네요. 저희는 산을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민수 씨에게 미국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그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해주었어요. 다니엘 씨, 한국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정부 주도의 캠페인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식목일이라고 나무를 심는 날을 따로 지정해서 학교와 군대에서 나무 심기 활동을 의무화했어요. 또 기업들의 참여도 독려했죠. 이런 방식을 미국 실정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점점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그대로 미국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신과 방법론은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환경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산림 녹화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미국의 시정에 맞는 대규모 녹지화 프로젝트를 구상했죠.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도시재생, 에너지 정책,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일정에 참여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아이디어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후 민수 씨와 다른 한국산림청 관계자들을 만나 제 아이디어에 대해 의견을 구했어요. 다니엘 씨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과 연계한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한국에서도 최근 도시숲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다른 관계자분들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고 몇 가지 추가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듣고 나니 제 아이디어가 더욱 구체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 도심의 한 카페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나무들과 깨끗한 거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잠재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저희도 할 수 있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환경보호청으로 복귀해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직서 같은 건 생각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빨리 돌아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모두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10분 후 저는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 앞에서 제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산림 녹화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형 녹지화 전략을 설명했죠. 저희가 지금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산불 문제도 결국 장기적인 환경 정책의 부재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는 단순히 산불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여기저기서 질문과 의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다니엘 정말 대단해요. 이런 접근은 생각도 못했네요. 예산 확보가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 동료들의 질문에 답변했고 함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저희는 드디어 첫 번째 액션 플랜을 완성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국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고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다니엘.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우선 소규모로 시범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좋을까요? 국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산불 피해 지역은 어떨까요? 그곳에서 산림, 보건과 함께 새로운 녹지화 전략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팀장으로 임명되어 캘리포니아로 파견되었고 이제 현지 정부 및 환경단체들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 확보부터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얻는 것까지 모든 것이 쉽지 않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다양한 전략을 시도해보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성과가 나기 시작하겠죠. 물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더라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기후변화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고 환경 파괴도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가 함께 노력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시각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심었던 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반드시 이 지구를 살릴 수 있어.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녹색 혁명에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희망은 언제나 저희 곁에 있다는 것을요. 저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